파헤치기 순서입니다. 청주시와 단양군이 특례시,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서 결과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주시가 특례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행안부가 개정된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 그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 2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에 대해서 네.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자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은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만 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인구가 작거나 크거나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그런 거기에 덩치에 맞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뭐 성남시라든가 전주시라든가 이런 이제 비슷한 시와 함께 공동으로 특례시가 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몇 년 됐습니다. 2018년에는 세미나도 열고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청주시는 충북 인구의 절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에 걸맞는 어떤 발전 방안도 스스로 모색하고 스스로 자치의 영역을 극대화하는 예. 그런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던 일이 말씀처럼 이제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어서 지역민들이 특례시 지정 추진 뭐 이런 단어에는 조금 낯이 익는 것 같은데 특례시가 되면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제가 차근차근 좀 여쭤보고요. 이번에 행안부가 의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50만 명 이상이 돼도 특례시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포함됐다고요? 네, 기존에는 이제 100만 명 이상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절반 정도 완화를 해서 예. 50만 명 이상이 되어도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늬만 특례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속이 실질적인 권한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예. 어쨌든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을 얻는 것 자체도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겁니다. 이전에 20대 국회 때인가요? 당시에 앞서서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특례시 지정이 되려면 10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추진했던 게 100만 명을 넘기자. 네. 그러니까 청주시도 뭐 120만 명 그 인구를 이제 추구하는 2030 청주시 계획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도시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렵죠. 오히려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청주시가 12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충북도 인구를 거의 다 흡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걸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 취지가 한 50만 명에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렇죠. 거기에도 자치권을 많이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됐는데 네. 청주시가 84만 명이고 성남시가 94만 명, 예. 전주시 65만 명, 아하. 포항시도 50만 명이 되네요. 네네. 이런 이제 도시가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청주시가 그렇게 특례시 지정을 추진을 하고 노력을 했는가? 특례시가 된다 그러면 어떠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건지요? 그 청주시는 아시다시피 청원군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커지고 인구도 84만 명에 이르는 예. 굉장히 큰 도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행정력이 뒷받침해야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부시장도 한 명뿐이고 그러니까 특례시가 되면 부시장은 한 2명 정도,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또는 1부시장, 2부시장 예.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이제 시장을 보좌하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늘리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스스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도는 충북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된다면 가칭 청주연구원 이런 걸 통해서 독립적인 청주시 발전 방안 이런 네네. 것들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싱크탱크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 개발지구 지정권 뭐 이런 것들 그동안 갖지 못했던 권한권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면서 아하. 청주시는 청주 시민들이 예. 청주시가 알아서 잘
발전 방안을 만드는 그런 재량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만 특례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의 내용도 좀 더 지금보다는 내실 있게 살찌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신데.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된 건 아니고 그런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1,0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이런 지역인데 여기도 지금 특례군 지정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청주시는 인구가 많아서 이제 특례시를 해달라는 거고요. 단양군은 인구가 적어서 특례군을 해달라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인구가 3만 명이 안 되면 그런 이제 군 단위가 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인구가 줄어서 지방 행정이 그 지역을 제대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방 존립 자체가 어려운 그 지역이 존립할 수 없는 그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더라도 자치단체의 영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군을 만들어 달라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특례시보다 더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단양군이 인구가 줄어서요, 더 줄어서 나중에 제천과 통합된다든가, 예를 들어 남부 상본에도 인구가 줄어서 뭐 3개군이 1개군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참정권에도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그렇군요. 인구가 줄으면 국회의원 수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줄어들죠.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국토의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뭐 사람 수만 가지고 하면 지역 자체가 어떤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례군이 반드시 필요하죠. 더 급한 상황이군요. 이러한 단양군 같은 지역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이고 이들 자치단체가 관련 뭐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보니까 뭐 인천 옹진군, 강원도 홍천군, 전북 진안군 다 그 경치가 좋은 데네요. 낫이 이거요. 네네, 농업군이고 이런 곳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연구를 좀 했는데, 그래서 뭐 작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또는 일정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신설한다든가, 국고보조금의 기존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든가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어떤 균형 기반 사업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따지고 뭐 따지다 보면 무슨 공보 사업을 하면요, 이 해당 군들은 인구 3만 명 이상의 군들은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장해주는 핸디캡을 인정해주는 게 바로 특례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개정안이 뭐 국회에 제출이 됐고 일부분 청신호가 켜졌다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청주시는 특례시로서, 단양군은 특례군으로서 결국 이것은 이제 국가 균형뿐만 아니라 충북의 지역 내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각각의 과대, 과소, 시군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거는 이제 법 개정 이후에 우리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해 동안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요. 해당 시군의 이러한 노력들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소셜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